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회사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을 때 오랫동안 공부를 하던 시누이는 회계사 시험에 붙게 되었고 저 역시 가족이었기에 굉장히 축하를 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회계사 시험에 붙고 나서 시어머니 태도는 저희에게 180도 변해 갔습니다. 사실 남편의 벌이가 회사원치고 적지 않은 월급이었고 시누이의 뒷바라지까지도 남편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돌변한 태도의 화살은 저와 제 딸에게 겨누어졌고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인지 적응하기가 영 어렵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회계사 시험에 붙을 줄 알았다니까. 영기 엄마, 내가 한턱 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날 먹으러 나와. 이제 우리 딸 벌이가 웬만한 회사원보다도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아유, 이제 나 고생 끝났지 뭐. 시집만 잘 가면 된다니까. 아이고, 그렇게 공부하더니 드디어 성의가 한 건 했구나. 그래도 그 집 며느리랑 아들이 뒷바라지 잘했지 뭐. 뒷바라지는 무슨? 이 정도도 안 해 그럼? 다 돕고 사는 거지 이게 뭐라고. 하여튼 내가 한 통 쏠 테니까 밥 먹지 마라. 어머님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이 처음엔 저 역시 기뻤답니다. 저렇게 행복해 하시니 보는 제가 더 좋았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어머님의 장단에 맞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제가 되었던 거죠. 예, 주말에 성희가 사이 될 사람 데려온다고 했으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라. 그 남자는 검사랜다.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지 않니? 우리 성훈이도 잘 풀렸어야 했는데 너 만나서 혼전 임신하고 애 딸려가지고 바로 취직해서 인생 고꾸라졌지 뭐. 어머님, 무슨 이의 인생이 고꾸라져요. 말을 하셔도 꼭. 그리고 처음엔 저보고 복덩이라고 하시더니 무슨 말씀이 그래요? 복덩이는 무슨? 우리 성희보다 원래 성훈이가 공부를 더 잘했어. 그럼 성훈이도 지금쯤 한가닥 했을 건데 평범한 회사원이 뭐냐? 내가 남들한테 말하기가 창피해서 말을 못해. 다 주변 사람들이 아들 공부 잘했다고 뭐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니까 창피하다 아주. 내 꼴이 뭐가 되니? 그나마 우리 성희가 회계사 시험에 붙었으니 면은 좀 섰지. 너무하시네요. 솔직히 생색은 아니지만 아가씨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가 다 뒷바라지해서 그런 건데 이제 와서 회사원이니 인생 고꾸라졌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 지금 기쁘고 그런 건 알겠는데 말씀 좀 삼가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성훈이야 뭐 돈이라도 됐지. 넌 뭐 했니? 우리 성희가 회계사 될 동안 넌 뭘 했길래 이렇게 당당한 거야? 아가씨 도시락 되고 아침 저녁으로 도서관에 데려다드리고 매일 삼시세끼를 차려댔으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깟 거 참 대단한 거 했다. 됐냐? 너 마음 곱겠어. 이제 성이랑 너랑은 완전 신분이 다른 몸이니까 알아서 눈치 보란 말이야. 제가 조금 격분해서 얘기를 하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지만 내심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마냥 몰아가는 눈치였어요. 사실 저희는 만난 지 3달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가정에 책임을 지겠다며 평범한 회사원으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도 학벌이 좋아서인지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진급도 빨라서 월급이 연차에 비해 높았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없이 살았고 행복했는데 저 역시 남편이 집에서 아이와 본인 내조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집살이와 더불어 남편의 내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당시 저보고 딸 같다며 정말 좋아하셨더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정적이지 않은 시어머니 대신 제가 시누이 뒷바라지와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희 씨랑 결혼 날짜는 다 잡았고 어머님은 식장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우리 사이가 검사라고 하더니 일도 아주 똑부러지게 처리 잘하는구먼. 아주 엘리트 커플이 결혼하는 걸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니 너무 기뻐. 우리 성이 잘 부탁하네. 내 비록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지언정 사이는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무쪼록 우리 식구가 된 걸 정말 환영하네.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에이, 엄마는 당사자도 있는 앞에서 무슨 말이 그래요. 언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엄마가 원래 좀 그렇잖아. 그래도 엄마, 말 조심 좀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잘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새 식구 될 사람 앞에서 너무하네. 하여튼 니들은 마음이 비단결 같다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 쟤 볼 게 뭐가 있니? 혼전 임신으로 눌러 앉은 거지. 엄마도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해? 그리고 그 덕분에 예쁜 예은이 얻었으면 된 거지. 여보,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사위될 사람 앞에서 저를 내리까는 시어머니를 보자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그래도 시누이와 남편의 실드 때문인지 조금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우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자마자 겹경사로 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저에게도 아들 손주 노래를 부르던 분이어서 그런지 신우의 아들을 그렇게 금쪽같이 예뻐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사이를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신우의 아이가 태어나자 손주들끼리 비교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를 천대하는 것은 참아도 제 자식을 천대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아마 성희 아들은 성이랑 김서방 닮아서 머리가 좋을 거야. 이렇게 앞장구 뒷장구인 거 보면 머리에 들어갈 게 얼마나 많다는 거야. 아주 내가 이 맛에 살지. 성희야, 애는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넌 나가서 일 열심히 해라. 아까운 회계사 자리인데 쉰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 엄마가 다 키워줄 거야. 그리고 저렇게 노는 네 새언니도 있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야? 안 그래도 복직 바로 할 거예요, 엄마. 부탁 좀 할게.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조금만 고생해줘요. 슈터 쓸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을 들인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네. 걱정 마. 너네 새언니도 있으니까. 너 집에서 놀면서 우리 유준이 같이 봐주는 거 괜찮잖아. 놀면 뭐해? 신우 도와야지. 어머님, 저도 예은이 보랴 집안일 하랴 바빠요. 무슨 제가 집에서 얼마나 논다고. 말씀 그렇게 하니까 섭섭하네요. 섭섭은 얼어 죽을. 너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입으로 또 말해야겠어? 성훈이도 너랑 예은이 때문에 인생 고꾸라진 거야. 너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성희처럼 한가닥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너 같은 애를 만났겠니? 진작에 변호사나 의사 마누라 데려왔겠지.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게 하지 마라. 지금도 충분히 참고 있으니까. 막말을 시전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화가 참을 수 없이 났지만 그때는 왜인지 되들어지질 않았어요. 사실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이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 잘 풀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어서 그랬는지 자꾸만 작아지는 마음이 들게 되었죠. 그땐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집에서 그저 살림만 해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에게 무조건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았죠. 예, 그림 저기서 그려라. 애 지금 기기 시작하는데 크레파스라도 먹으면 어쩌려고 여기서 그림을 그려? 절로 가. 엄마, 할머니가 또 나한테 화내. 저 유진이 그려주기로 고모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아유 글쎄 절로 가라니까. 우리 유준이가 혹시라도 크레파스라도 먹으면 어쩌려고? 누굴 닮아 말을 이렇게 안 들어? 꼭 하는 짓도 지엠이 닮아가지고. 가라면 가. 저기 식탁에 올라가서 그리든지 방에 들어가든지 하란 말이야. 어미야, 뭐하니? 어머님, 예은이가 설마 크레파스를 저기다 두겠어요? 그냥 유준이 그려주고 싶어서 그러나 본데 애한테 꼭 그러셔야겠어요? 뭐? 지금 내가 니한테 괜히 그런다는 거냐? 유준이가 니 애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유준이가 어떤 애인데? 검사와 회계사 사이에서 나온 아주 스마트한 별종이 될 건데 지금 너네가 일반하게 취급하면 되겠어? 머리가 나쁘니까 원. 니 애나 그렇게 키워라. 우리 유준이는 달라도 아주 다를 거야.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진짜 혹시 아냐? 청와대에 들어갈지? 어머님, 예은이도 어머님 손녀예요. 스마트한 별종 이러면서 유준이랑 예은이 차별하시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 손녀랑 손자랑 같냐? 아무리 성씨가 틀려도 이 사회에선 아들이 최고다 이거야. 뭘 알고나 씹으려. 그렇게 따지면 예은인 친손녀 아닌가요? 요즘에 친손주, 외손주가 없다지만 어머님 논리라면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너한테 이해하라고 한 적 없다. 그냥 받아들여. 알겠어? 이 집에 시집 와서 성은이 주저앉혔으면 내 말에 따르라고. 막무가내로 점점 변하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님은 신우의 아들을 그렇게 잘 보지도 않았죠. 허구한 날 외출이 잦은 어머님이었기에 학가를 내서 살고 있는 제가 신우의 아기를 봐주기 일쑤였고 전 제 아이 케어하랴, 신우의 아이 케어하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살았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했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고분고분했던 때와는 다르게 그날은 웬일인지 속에서 울분이 터져버렸고 저 역시 어머님께 따졌답니다. 나 오늘 영기 엄마가 국수 해준다고 해서 영기 엄마네서 점심 저녁 다 먹고 올 거니까 애 잘 봐라. 우리 손자 머리 콩하게 하지 말고 잘 보란 말이야. 또 나 없다고 혹시라도 예은이랑 차별할 생각하지 말고 네 아들이다 생각해. 너 아들도 없으니까 똑바로 보고 있어. 어머님, 저도 오늘 예은이 데리고 친정 가려고 했거든요. 엄마가 오랜만에 예은이 보고 싶어 하셔서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아니 출가회의니
어딜 그렇게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사돈은 뭘 그리 오라가라 해? 그럼 나더러 지금 이 나이에 집에 박혀서 손자나 보라는 거야? 너 진짜 웃긴다. 집에서 할 일 없이 놀고 먹는 주제에 애도 안 보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어머님, 따지고 들면 이건 아니죠. 솔직히 아가씨가 어머님이 아기 봐주신다고 돈 드리잖아요. 시터 비용. 근데 어머님, 언제 한번 유준이 보신 적 있으세요? 막말로 예뻐만 하시지. 애기 씻기고 놀아주고 먹이고 재우고 다 제가 하잖아요. 저 역시 제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연로하신 어머님보다 제가 더 젊으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유준이를 완전 저보고 키우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도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오늘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머머, 얘 말하는 뽐새 봐.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신우애 좀 본다고 유세 떠는 거냐?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좀 봐줄 수도 있죠. 근데 전적으로 키우는 건 아니죠, 제가. 어머님이 저 그렇게 놀고 먹는다고 하시니까 저도 나가서 일할게요, 그럼. 예은이 이제 유치원 다니겠다. 저도 일해도 되죠, 뭐. 그러니까 낮엔 유준이 어머님이 혼자 보세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쏘아 붙여댔고 그날 시어머니는 제 말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알아놓으셨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늘 제 편만 들던 신랑도 저에게 한 소리 했는데 그러자 그 힘을 얻어 시어머니는 한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며느리 눈치 보랴, 애들 눈치 보랴. 내가 왜 사니? 이러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좀 친구 한번 만나고 오겠다는데 본인이 애를 왜 봐야 되냐면서 나한테 고래고래 따지는 걸 니네가 봤어야 한다. 내가 진짜 억울해서 이 나이 먹고 이대로 살아야겠니? 그냥 이런 대접 받을 거면 죽는 게 나아. 뼈 빠지게 딸 손주, 아들 손주 키워주면 뭐하냐고. 대접이 이런 걸. 엄마, 제가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기운은 차리셔야죠. 엄마가 유준이 보고 예은이 보느라 힘드신 거 다 알아요. 알긴 알아. 내가 좀만 한 소리 하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에휴. 그리고 예은이도 지 엄마랑 똑같아가지고 할미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 이 말이야. 제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할머니 무시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 엄마가 시킨 거지. 언니, 이건 좀 아니죠. 제가 아무리 엄마한테 아기를 부탁했어도 한 번쯤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언니가 이 집에 와서 고생한 거 다 아니까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늘 언니 편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엄마도 늙으셨는데 왜 다들 어머님 말씀만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정말 마음껏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세요. 안 되겠어요. 유준이 그냥 제가 시터한테 맡기든지 할게요. 엄마가 한번 외출하려면 언니 눈치까지 봐야 한다니 마음이 좀 그렇네요. 모두들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 말만 들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던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아이만 생각하고 버텼고 어머님은 그 기세를 넘어 더욱더 제 딸과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남편을 주저앉혔다는 이유로 미워하신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냥 미워하시는 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버텼던 건 곧 저희가 분가를 내서 나가기로 한 아파트 입주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안 보고 살면 괜찮겠지 싶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만큼 신우의 아이도 컸기 때문에 본인 할머니를 꼭 닮아가더라고요. 야, 너 이거 없지? 난 이거 할머니가 사줬다. 할머니가 넌 이런 건 가질 주제가 못 된다고 했어. 좋겠지? 너 맨날 누나한테 야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까불면 이 누나가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누나 말 잘 들어. 그래야 착한 거야. 웃기네. 할머니가 난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 근데 넌 외숙모처럼 살림이나 하고 사는 팔자라고 하던데? 너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하니? 조그만 게 어서 누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안 그러면 숙모가 아주 혼내줄 거야. 조카와 딸아이가 말다툼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기가 막혔는데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는 시어머니더라고요. 조카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나 왜 애를 혼내냐며 대놓고 저를 꾸짖으셨고 그 모습을 아이가 보게 되면서 점점 저와 제 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 애한테도 정이 붙어지질 않더라고요. 나 유준이 정말 싫어. 할머니는 맨날 유준이만 예뻐하고 나보고는 알아서 놀라고 하고 우리 언제 나가 살아? 이제 곧 나가 살 거야. 할머니가 유진이는 어리니까 그러시는 거고 우리 예은이는 조금 컸으니까 누나라서 그러는 거거든. 그럼 나는 누나니까 무조건 참아야 해? 유준이한테 무조건 다 양보해야 하는 거고? 이런 게 어딨어. 나 누나 안 할래. 그게 아니라니까. 일단 예은아,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 해줄 테니까 마음 풀고 우리 이따가 문구점 가서 펜시 용품도 사자. 기분 풀어. 할머니가 다 우리 예은이 생각하시는데 유준이가 동생이라서 그냥 편들어 주시는 거거든. 엄마 말 잘 알지? 딸에게도 설명할 방법이 애매했고 차마 할머니는 너와 조카를 차별하는 거란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조카와 딸의 사이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갈 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급히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출장을 가 있었던 찰나여서 딸을 친정에 맡기고 싶었지만 친정엄마도 몸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급히 내려가게 되었죠. 1박 2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도 어머님이 할머니일 거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구를 위로하고 장례식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와 보니 현관 앞에서 딸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나온 옆집 아주머니가 저와 제 딸아이를 보고 안타까움에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평생 이렇게 화났던 일은 처음이었고 아마 남은 인생에서도 없을 듯하여 기억에 남아요. 아유, 왜 이제 와? 예은이 얼마나 안 됐던지. 아니, 여기 조카랑 좀 싸웠나 봐. 그 조카 성질 오죽해? 어린 게 밖에서 예은이를 살살 약 올리더니 예은이가 참다가 한마디 하니까 글쎄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주먹으로 예은이 얼굴을 날린 거야. 내가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 집 할머니 불러다가 자초지종 설명하니까 아니 왜 얘 성질을 돋구냐고 예은이한테 막 다그치는 거 있지?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밖에서 반성하라면서 글쎄 손자만 데리고 들어갔다니까. 이 추운데 내가 예은이 안쓰러워서 우리 집에라도 들어오라고 하니까 예은이도 보통 아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현관 앞에서만 서 있는 거야. 아유,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예은이가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하니까 글쎄 할머니도 이 추운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 있지? 애 아빠는 연락이 안 되지. 내가 애기 엄마 번호는 모르지.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어. 아유, 얘 큰일 나기 전에 얼른 병원에 데려가 봐. 아주 얼음장이다.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아들이 내 딸 얼굴에 상처를 냈는데 겨울에 밖에서 12시간 무릎 꿇린 시모였고 전 상갓집서 돌아와 현관 앞에 쓰러진 딸을 업고 그대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눈물 범벅, 콧물 범벅,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딸이 정신을 차렸고 정신을 차린 딸이 내 손에 쥐어준 물건에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물건으로 인해 아주 통쾌하게도 차별쟁이 시모 인생 폭삭 주저앉게 되었답니다. 어머님, 이거 보이시죠? 아직도 버릇 못 고치셨나 봐요? 애아빠 출장 가고 저 상갓집 가니까 그새 사람들 끌어모아 또 노름하셨더군요. 그리고 화투에 정신이 팔려서는 애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방치하고 있다가 유진이 편만 들고 저희 딸을 이 추운데 죽으라고 밖에 방치해요? 저 절대 용서 안 할 거고 아가씨랑 아가씨 남편한테 다 말할 거니 그리 아세요. 그동안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어서 참았는데 더 이상 제가 참을 이유는 없겠죠. 성훈 씨가 어머님이랑 연 안 끊으면 전 이혼할 거예요. 아니 무슨 노름이야 내가. 그걸 언제 끊었는데? 그리고 너 증거 있냐? 내가 노름했다는 증거 있냐고? 아주 웃기네. 예은이가 이 화투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노름 좋아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끊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근근히 애들 보면서 맨날 연기 아줌마네 가서 노름하는 것도 다 제가 눈 감아 줬거든요. 근데 저희 없는 틈을 타 사람들 불러 모아 집에서 애들 있는데 노름을 하는 게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건가요? 이미 연기 아줌마한테 다 들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희대의 노름꾼이었어요. 동네에서 유명했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남편과 시누이한테 이끌려 정신병원도 여러 번 가서 치료를 받았고 더욱이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는 검사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끄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맨날 친구네 가서 노름을 하는 것이 일수였고 전 늘 알면서 그냥 모른 채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가 상갓집에 갔고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친구들을 모아 집에서 노름판을 벌였고 딸아이 손에 꼭 쥔 하투 하나가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그리고 곧바로 어머님의 노름판 친구 영기 엄마라는 사람에게 가서 득달같이 따지니 순순히 불었고 그저 본인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며 싹싹 비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리고 전 이 사실을 남편과 신우에게 말했답니다. 미쳤어? 그렇게 약물 치료하고 다 끊은 척 하더니 유진이 보면서 또 화투를 쳐? 그래도 엄마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고 내가 그때 말했지? 엄마가 다시 한 번만 화투짝 들면 난 이제 엄마 안 본다고. 더 이상 우리 이제 보지 마요. 엄마는 진짜 답이 없다. 아빠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노름판에 정신 나간 엄마 잡으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몰라서 그래요? 근데 평생을 정신 못 차리지? 약물 치료하면 뭐해? 이미 엄마는 갱생 불가야. 됐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잘났다고 예은이 보고 죄송하다고 하지 않으면 집에도 못 들어올 줄 알라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유준이랑 예은이 차별하는 거 제가 몰랐겠어요? 그러다 말겠지. 그냥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모셔야지 했는데 저도 이제 엄마 안 봐요. 아니라니까. 왜 얘 말만 듣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화투짝이 제 손에 들렸나 본데 내가 미처 못 지운 옛날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우리가 엄마를 하루 이틀 겪어? 나 김서방 보기에도 너무 창피해서 죽겠으니 이제 영 끊어요. 그리고 유준이한테도 다 들었어. 할머니 맨날 빨간 카드 가지고 논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얘 용돈 주고 그랬다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손주 앞에서. 나 진짜 엄마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말년에 나 회계사 돼서 나한테 뭐 빌부터 보려고 했나 본데 꿈 깨요. 내가 유준일 그동안 어떻게 봤는데 너 지금 나 내치는 거냐? 애 봐준 공은 하나도 없다는데 아주 딱 그 짝이네. 말은 바로 해야지. 애 앞에서 노름하고 방치하고 새언니한테 떠맡기고 내가 미쳤지. 난 엄마가 조금이라도 변한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아무리 아니라고 했지만 한참 전에 끊었을 줄 알았던 노름을 끊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남편과 시누이는 큰 실망과 더불어 절연을 선언했고 시어머니는 노년에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마지막이라고 기회를 준 것을 저버린 것이 시어머니가 노름에 자식을 저버린 거라고나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저를 째려보며 원망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인간 이하라고 느껴지면서 빨리 절연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 애들은 어차피 나랑 천륜이야. 절대 끊길 수가 없는 거지. 너 하나로 인해 우리들이 끝날 것 같아? 지금이야 애들이 화가 나서 날 안 받아주지만 만약 다시 애들이 날 찾는다면 넌 우리 아들이랑 이혼 당할 줄 알아. 예은이 그것도 이 할머니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나쁜 모녀 같으니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어머님은 갱생 불가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될 운명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유준이도 보지 못하시는데 어째요? 아, 어머님은 자식 손주보다 더 사랑하는 화투만 있으면 되려나?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참 큰일이네요. 이제 애비가 주는 돈, 아가씨가 주는 돈 다 끊겼으니 어찌 화투를 치겠어요. 벌어서 치시려나? 아이고, 이제야 발톱을 드러내는구나 네가. 두고두고 너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리 알아. 난 이대로 못 물러나. 우리 딸 아프게 한 거 절대 용서 불가고 가만두지 않을 일이지만 이렇게만 한 걸 감사히 여기세요. 맘 같아선 아가씨 남편한테 끌고 가서 노름했다고 처벌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아가씨도 체면이 있을 테니 제가 참는 거라고요. 절대 고쳐 쓰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데 그게 어머님을 보고 하는 말이죠.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어찌 보면 다 어머님 탓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질 않아? 그리고 타이밍 좋게 저희는 입주 기간이 당겨져 빨리 분가를 할 수 있었고 시누이 또한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하여 아예 손절을 해버렸어요. 제 남편 역시 노름과 더불어 딸에게 그렇게 대한 어머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시어머니의 집에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5년이나 흘렀네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소식을 딱 끊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노름방을 전전하다 결국 경찰에 넘겨졌고 구속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 노름비 때문에 건물 청소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그 뒤로 또 노름을 못 끄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가 처음으로 받은 소식이 시어머니 구속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죠. 신우이는 검사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며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때 보게 된 시어머니는 본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훨씬 많이 연로해지셨지만 눈빛은 아직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반복된 노름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아무도 벌금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구속이 되었답니다. 남편과 시누이조차도 이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며 경찰에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희랑 연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갱생 불가인 사람이니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시키세요, 그냥. 어차피 구속되지 않는 이상 저 손버릇은 절대 못 고치거든요. 연락 마세요. 저 사람 정신병원에도 보내봤고 빌고 애원도 해봤는데 아마 평생을 절대 못 고칠 거예요. 그냥 교도소에 보내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잃고서야 허망한 얼굴이었는데 그렇게 숱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져버렸고 자식들을 절연해도 또다시 노름에 손을 댄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모든 걸 잊고 잘 살아내고 있어요. 딸 또한 차별하는 할머니가 없어서 그런지 더욱더 밝아졌고 저 역시 딸이 학교에 입학하고 일도 시작했답니다. 역시 일을 하게 되니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있죠? 그리고 신우이는 본인 아들을 본인 엄마가 망쳐놨다며 애를 청학동에도 보내고 예절 학습도 보냈어요. 역시 돈이 좋긴 좋은지 어려서 본인 할머니를 똑 닮았더니 이제는 예의도 바르고 착하게 자라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몹쓸 신념을 심어준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미어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누나, 그때 내가 미안했어. 많이 아팠지? 이제 내가 누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니야, 나도 미안해. 이제 나도 너를 동생처럼 잘 돌봐줄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고마워, 사과해줘서. 아이고, 우리 예쁜이들 착하기도 하지. 앞으로 너희는 남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언니, 미안했어요. 나도 바쁘고 그런지라.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냥 유준이 맡기고 나 몰라라 한 것 같네. 난 이제 내 친정은 오빠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푸시고 우리 잘 지내봐요. 그리고 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다 언니가 그동안 내 도시락 뒷바라지 해주고 응원해줘서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참 사는 게 뭔지. 그냥 나 잘났다고 살다가 이제 와서 언니한테 사과하는 것도 참 웃기죠? 그래도 저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사실 아가씨가 미웠다기보다 그냥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사과해주니 마음이 풀리네요. 우리 잘 지내요. 제가 아가씨를 얼마나 응원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 알아주신다니 좋네요. 오빠랑 이제 아가씨 둘뿐이니까 더 잘 지내봐요. 저희 남편과 시누이는 둘도 없는 남매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히려 의지할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왕래도 자주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역시 여동생이 없다 보니 시누이를 여동생처럼 의지하고 지낸답니다. 잘못된 어른 때문에 아이들마저도 원수가 될 뻔했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진작 시어머니가 노름한 물증을 잡고 빨리 벗어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모든 벌을 달게 받고 있는 시어머니기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시어머니와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주절주절 써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쯤 사연이 있으시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안 좋은 일 뒤엔 좋은 일이 온다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소망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사건건 온갖 참견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모의 참견이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공간에 시모가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한마디는 들어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테지만 제가 지금부터 써내려가게 될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왜 사연을 신청하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가끔 시댁을 가게 되면 남편과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대화에 끼어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모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참견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도 무조건 끼어드는 게 문제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옆에 있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모가 꼭 끼어들면 일이 터졌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도 시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에 가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게 되었고 가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는 날도 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시모가 가진 성격은 절대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버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포기하고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살았어요.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죠. 시모 본인도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와 담을 쌓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면 침묵만 흘렀었고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또다시 시모의 안 좋은 성격이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온 이후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신혼집 관련해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동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어 앉더니 대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 넣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나온 분양 아파트들이 입지도 별로 안 좋고 1군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라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무리해서 청약 넣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괜찮은 아파트 나왔을 때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전세고 너희들 회사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저번에 내 아들과 둘이서 몰래 진지하게 대화하던 걸 잠깐 엿들었었는데 사돈어른께서 타운하우스를 너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다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굳이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그거 애들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청약은 나중에 정말 좋은 아파트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되잖니. 임신도 했는데 출산 전에 자리 잡고 살게 해줘야지. 그건 또 언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동서 임신했다고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사돈어른이 증여해 주겠다던 타운하우스 시세 대충 알아보니까 9억 정도 하더구만. 너희 집안은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얘가 이렇다니까.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야. 작은 애들이 고생해서 사는 것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머님,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억이나 하는 타운하우스를 그냥 달라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있는 놈들이 터하다더니 가족끼리 집 하나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니? 너한테 언제 증여해 준다디? 내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라. 있는 집안이면 베풀 줄도 알고 살아야지. 너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저희 지금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직 증여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 소유가 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그 돈을 드릴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화 중이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해? 평생 입 다물고 살라는 거니?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보면 돈 많은 것들이 더하다니까. 나 같으면 타운하우스에 살라고 넘겨줬다. 동서와 저는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아서 분위기는 또다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자 동서가 집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다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시모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였고 이런 생활이 질려버린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있어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아예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과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러 왔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었잖아. 다들 들어가라. 아, 당신도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봐. 우리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마침 저녁들 먹고 있었니? 일부러 밥 안 먹고 왔는데 아주 잘 됐네. 이왕 먹기 시작한 거 같이 좀 먹게 다시 차려서 내와라. 냉장고에 맥주 좀 있으면 꺼내보고. 북적거리니까 이제야 좀 살맛 나네. 형님,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리려 했었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좀 잠깐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는데 형님 집에 올 때까지 연락하지 못하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 놀래켜줘야 한다고 가족들 핸드폰 전부 다 뺏었거든요. 저희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수다 떨고 있을 거니? 일단 밥부터 내오라니까. 요즘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늙은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 와서까지 눈치 봐야 되겠니? 연락 한 번 주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아,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너희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움직인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밥상 좀 빨리 차려내와라. 밥을 먹어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던 시모는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동선혜와 시부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시모는 되려 저에게 큰 소리치며 밥상을 내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 밖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감정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고 동선혜와 시부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동선은 임신한 몸인데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끝이 나고 둘러앉아 다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미 시모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져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동선혜와 시부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대로 시모는 개걸스럽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더니 한 그릇으론 모자라는지 더 달라고 하길래 고봉밥으로 퍼서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며 이런 식으로 반항하냐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곤 식사를 이어나가시더니 동수와 제가 대화하는데 또 끼어들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곧 출산인데 당연히 네가 옆에서 몸조리하는 거 도와줘야지. 회사에 사정 얘기하고 한동안 옆에 붙어 있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머님, 그냥 하시던 식사 마저 하세요. 왜 또 끼어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면 동선의 가족이 와서 신경 써준다는데 왜 제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동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잖아요. 출산 후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꼭 참견해야 마음이 풀리세요? 그러는 어머님이 옆에서 몸조리 도와주면 되겠네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신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귀찮아하셔서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엄청 아끼시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그나저나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됐니?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야? 내 말대로 작은 애 출산 선물로 주면 딱일 것 같은데. 가진 게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또 그 얘기세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걸 동서 출산 선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그만 열내세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런 문제로 계속 얼굴을 붉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난처할 게 뭐가 있어? 타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큰 며느리가 욕심이 좀 많아. 가진 것도 많으면서 베풀 줄을 모른다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처분해서 타운하우스 하나 장만해주면 되겠네요. 가족이니까 저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면 동선애한테 좋은 집 하나 장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밥그릇을 저에게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난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동서내외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니 시모는 그동안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시모는 자기를 서운하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고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시모가 잘못한 거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결국 행동으로 움직였고 강제로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문 앞에서 난리치는 거 동서내외와 시부가 겨우 말려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매번 말끝마다 참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시모와 더는 얼굴 보며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최대한 시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일 아니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저희 부부는 결국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시모 몰래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연락도 없이 전에 살던 집에 방문을 하셨고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도 없이 움직였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받았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사 결정하게 된 거라고 명절 외엔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확실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었는데 얼마 뒤 동서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는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선의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들 심각한 얼굴로 분만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한테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산모가 정신을 잃어 급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분만실 앞에서 긴장한 가운데 잠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졌고 분만실에서 나온 원장님은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하다며 가족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애 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를 선물로 주라며 또다시 쓸데없는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애 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좋잖니. 내가 슬쩍 알아보니까 최근에 너한테 증여했다더구만. 그런데 너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또 이사하려는 건 아닐 텐데 공실로 계속 비워둘 거니? 아직도 그 얘기세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사했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건 맞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싫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혀야겠어요? 세입자 쫓아내고 내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는 작은 애들이 좁아터진 집에서 살길 원하는 거야? 이번에 서방님 청약 넣은 거 당첨됐잖아요. 아이까지 가족 셋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포기하는 게 더 미련한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 살면 되겠다. 우리 애들 들어가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집 나한테 줘라. 그래도 되는 거지? 아, 그만 좀 하지 못해? 여기까지 와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미 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잖아. 언제까지 며느리 속을 긁고 놓을 건데? 저기 김하선 사모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대화하시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한 건 맞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순사는 했지만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선의 가족분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아로 있을 땐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보니 장애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원장님은 많이 놀랐다며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산했다는 말에 기쁨도 잠시 모두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시모의 그 입방정 때문에 온 가족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휴, 작은 애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더니 왠지 불안하다 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은 거에 대해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애 다리가 짝짝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겠니? 엄마가 다른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장 힘들어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힘든 길 선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따님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사돈이 책임지고 키우면 되겠네요. 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텐데 굳이 우리 아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육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양육비까지 받아가겠다는 건 도둑 심보죠. 말 나온 김에 오늘 이혼 서류 준비해라.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라고요? 이 문제가 제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기엔 억지스럽죠. 제 딸이 혼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심한 건 사돈이죠. 이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사돈 어른 다리가 짝짝이 아니에요. 목발 짚고 있는 거 보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속이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지금 우리한테 탓을 돌리려 들어?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장애가 있는 집안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 모르고 있나?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걱정했던 거다. 작은 애가 평범한 여자들과 다르게 너무 약해 보였는데 이거 봐봐라.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더 볼 필요 있겠어? 잠깐만요. 지금 제 발을 보고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거지 처음부터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함부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며느리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니까 그쪽 따님 책임인 거죠. 다른 여자들보다 건강이 약한 건 맞잖아요. 삐쩍 말라서 멸우치같이 뼈밖에 없으니 애가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겠어요? 이혼은 무조건 강행할 거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던지요.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선 뭐든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직 며느리랑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일단 좀 진정해봐. 애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텐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기론 당신 외할아버님이 짝발 아니었어? 왜 나한테 그랬었잖아. 예전에 발이 짝발로 태어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었는데 같이 다니는 게 창피했었다고. 그래서 할아버님이랑 거리를 두고 말도 안 걸었었다면서. 따지고 보면 당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걸 물려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짝발인 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없이 태어났잖아. 유전적으로 한치 걸러서 물려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조건 며느리 탓이야. 시모가 열을 올리면서 아이한테 생긴 장애를 동선의 가족에게 탓을 돌리자 동선의 온 가족이 시모 멱살을 잡아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모의 외할아버님께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힘든 생활을 하셨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저 또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가족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모는 막말을 퍼부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힘들게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마지막으로 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시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선의 가족은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줄따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병원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100번 낫겠다며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불행길을 걷게 할 수 없다고 막말을 퍼부었었죠. 시동생은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린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님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또 한 번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뱃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제자리로 잡아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다며 관절의 길이도 다행히 양쪽 다리가 똑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고 온 가족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산부인과로 왔지만 관계자분들이 시모를 산부인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동선의 가족들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시동생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입을 함부로 놀린 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라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는지 시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사정하면서 동선의 가족에게 좋게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도 시모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시모와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동서내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 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이한테 몸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차라리 세상 떠나게 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을 땐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그게 가족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이 결국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부와는 따로 만나고 있지만 시모와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입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다잖아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길래 많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굴을 붉히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어서 저도 참 난감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바로 빌려주길 원하길래 무슨 일 때문에 필요한지 물어보게 되었죠. 저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이 없었을 뿐더러 출장 간 남편과 상의조차 안 된 부분이라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바로 갚을 수 있다며 당장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네요. 형님, 제가 일주일 안에 바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일단 좀 빌려주세요. 5천만 원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어떻겠어? 돈 문제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지. 그런데 우리 사이가 돈을 빌려줄 만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 동서가 그동안 나한테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빌려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나 말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족들은 많잖아. 안 그래? 미안하지만 내 생각엔 힘들 것 같아. 형님, 원래 가족은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그때 나한테 했던 행동들 기억 안 나? 작년 김장날에 어떻게 했어? 김장하기 싫다고 온갖 불평은 다 늘어놓길래 내가 동선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고집부리면서 난리를 쳤었잖아. 결국 동서의 행동 때문에 나랑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기억 안 나? 불과 작년 일인데 이해하라는 게 잘못된 거지. 그때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형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니까요. 언제 기회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려 했는데 오늘 겸사겸사해서 찾아온 거니 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김장김치로 형님 얼굴 올려친 건 정말 죄송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김치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셔서 저도 모르게 몸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형님한테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돈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바로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건 실례인 거 알지? 나는 지금 당장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있을 거야? 형님, 작년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태라 손을 벌릴 데가 형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세세하게 알려드릴 순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일주일 내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돈을 빌려주는 내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동서랑 내가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더 심해질 게 뻔하다고. 갑자기 찾아온 동서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작년 김장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새벽부터 나와서 정신없이 김장하고 시부모님께서 수육까지 삶아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뒤늦게 시댁에 온 동서 내외가 밥은 제일 많이 먹어놓고 오후에 김장을 마저 하려고 가족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만 보고만 있길래 제가 한 소리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는지 되려 저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서로가 안 좋아진 감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일하기 싫으면 김장김치도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는 순간 동서는 만들어 놓은 김치를 제 얼굴에 날리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었어요. 그때 이후로 동서와 저는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왔었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턱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동안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아쉬워서 용서를 비는 것 같아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았었죠. 동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지만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동서가 시동생한테 얘기했는지 시동생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동서가 왔다 간 걸 알았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길래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충 얘기해 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며 화가 나 있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동서가 정말 돈이 급하긴 했는지 다시 저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시동생까지 함께 왔었네요. 다행히 남편도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형,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지금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당겼을 데도 없어서 도움받을 곳이 형밖에 없어. 원래 오늘 돈을 입금해야 되는 날인데 자금이 없어서 정말 사정사정하고 시간을 미뤘거든.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이 형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빌고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건 다 하고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쓰길래 여기저기 전부 다 빌려서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다는 건 어떻게 보증할 건데? 네가 또 무슨 사고를 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 저희가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투자 목적으로 쓰는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한 번만 믿고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도움될 날이 훨씬 더 많을 거라니까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기밀 사항이라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은 동서내외가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뿐인 동생인 시동생까지 남편을 설득시키기 위해 찾아온 걸 보고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고 남편의 생각을 들어봐야만 했어요. 무작정 투자 목적으로 급전을 5천이나 빌려달라는 건데 저희도 현재 현금이 없는 상태라 보증금에서 일부를 빼서 줘야 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전화가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되었죠.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한동안 연락이 뜸하길래 전화 좀 해봤다. 내가 갑자기 전화한 건 기섭이가 너희 집에 찾아갔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지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나도 대충은 알고 있다. 엄마한테도 1억을 빌려갔거든. 자식이 얼마나 급했으면 부모에게 손을 벌렸겠니? 1억을 빌려갔다고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요?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도 빌려주든 말든 하죠. 무턱대고 투자 목적이라고만 얘기하면 저희가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도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남도 아니고 네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하나뿐인 가족이 불행해지길 원하는 거야? 너는 동생이 길거리에 앉았으면 좋겠니?
잘 돼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잖아. 엄마 믿고 5천만 원 빌려줘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줘야만 진정한 은인인 거야.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앞으로 잘하겠다잖아. 너는 돈이 중요하니? 가족이 중요하니? 피를 나눈 형제끼리 돈 때문에 멀어져야 되겠어?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시모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 동서내외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힘들었을 것 같았죠. 좋지 않은 사이인데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일단 저는 난감해하는 남편을 대신해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가 뱉은 한마디에 당황을 했고 시모는 수화기를 통해 제 말을 들었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보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감히 초를 쳐? 이제 보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문제인 거네. 그때도 그냥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항상 작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더구먼. 결국 싸움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잖아. 너도 손윗 사람으로서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동생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것 마냥 그때 당했던 걸 복수라도 하는 거야?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앞으로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하는데 내조는 잘할 수 있겠니? 어머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도 주머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서방님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무턱대고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을 떠나서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아시는 지인분에게 돈 빌려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서 잠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받고 계시지 않나요? 그 말이 왜 여기서 나와? 너는 남이랑 가족이랑 똑같니?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당장 자금 준비해서 빌려주도록 해라. 괜히 나한테까지 안 좋은 이미지 박히고 싶니? 좋은 말 할 때 하라는 대로 하고 이번 주 주말에 모두 다 집으로 와라. 시모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상황은 점점 안 좋게 만들어 가셨어요. 남편도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게 싫었는지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얘기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동서내외와 사이가 좋아지면 앞으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고심 끝에 결정한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의 일부를 빼서 동서에게 급전 5천만 원을 빌려줬고 돈을 받은 동서내외는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내외의 태도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알아서 갚을 텐데 빌려줘 놓고도 욕을 먹어야 되겠어? 하여간 이래서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너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다. 어머님, 저희 집안과 돈을 빌려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갚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래서 돈 관련해서는 가족들끼리 거래하지 말라는 건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정이 어려워도 보증금 빼서 5천만 원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못 갚아도 일부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 저희가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코 묻은 돈, 솔직히 가족끼리는 안 받아도 될 정도의 금액 아닌가요? 절대 까먹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 꺼내면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돈 빌린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약속한 시간 지났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쪼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모임 가지느니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꼴랑 5천만 원이 없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렸으면서 코 묻은 돈 가족끼리 뭘 받냐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빌려갈 때는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거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이번 주 내로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참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아, 알았어요. 주면 되잖아요. 그깟 5천만 원 가지고 엄청 떽떽거리시네.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내외는 저희와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식사를 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시모는 좋았던 분위기 제가 다 망쳤다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 날짜에 돈을 꼭 갚겠다며 각서까지 써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동서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것도 아닌데 시모는 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작년에 동서가 김장날 난리를 쳤을 때는 시모가 오히려 동서한테 저보다 더 많은 화를 내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동서의 편에 서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게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여우 같은 동서가 무언가로 시모를 구워 삶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모는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말아먹었다며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서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네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도 많으니 당장 이혼하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차를 돌리라고 저도 화를 냈어요. 남편은 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시모는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았죠. 당장 내 아들 바꿔라. 누가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니?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아들 바꾸래도? 어머님, 동서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으세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저는 동서에게 돈 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동서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는 갚을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동서의 행동이 어땠어요? 평생 갚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요? 거기에다가 코 묻은 돈이라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로 넘어간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당장 돈도 없는 애들한테 뭘 어떻게 받겠다는 건데? 애들이 계획이 다 있겠지.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가족 간의 분열이 생긴다는 거 몰라? 빌려줬으면 갚을 때까지 기다려라 좀.
그리고 둘째가 말한 거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1억 빌려준 나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꼴랑 5천만 원 빌려준 네가 내 앞에서 난리를 치면 되겠니? 누가 커지 아니랄까봐 너도 참 불쌍하다. 내 아들은 돈 많은 여자 차고 넘치는데 하필 너를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 하고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이혼시키는 게 내가 바라는 거다. 나도 지금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모임 있을 때 얼굴 붉히고 신경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그땐 정말 끝을 볼 줄 알아. 시모는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잘못이 아닌데도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갈 때쯤 기다리다 지친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점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참견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참고 또 참았던 저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고 동서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동서 내외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선 제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동서내외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동서내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길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서를 붙잡고 집 안으로 다시 밀친 다음 분노한 얼굴로 동서내외를 노려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동서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인 거 모르세요? 무턱대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해. 누가 겁나는 줄 알아? 동서,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아, 돈 때문에 오신 거구나? 좀 기다려 달라니까요. 아직 저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형님 돈 떼먹을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5천만 원 가지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2달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투자금 회수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돈을 빼면 여태껏까지 힘들게 유지했던 시간들이 전부 물거품으로 되어버린다고요. 형님도 고생한 만큼 이자를 받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 5천만 원 가지고 와.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미 작년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엔 더 큰 상처를 받아서 5천만 원 돌려받고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정말 형수님은 참 피곤한 타입이셔. 기다림도 없고 형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형수님이랑 살았으면 숨 막혀서 세상 떠났을 것 같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계속 이러실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드릴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는 안 돼. 시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언제 시기가 좋아질 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휘둘리고 있잖아. 형수님 얼굴 좀 안 보고 살면 안 돼? 2달만 참으라니까.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형님도 여태까지 참은 거 2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동서는 당장은 돈을 갚기 힘들다면서
무조건 제 말을 거절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감정만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많이 곤란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2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위치가 적힌 주소로 급하게 달려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연단 앞에 동서와 서방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동서내외가 다단계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연단 앞에는 정기총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동서내외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와 남편을 호명했어요. 남편이 저희 부부를 새로 들어온 신입으로 알린 것 같았습니다. 동서내외의 가족이라고 미리 얘기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동서내외가 남편이 말한 다단계 회사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직원으로 뽑혀서 연단에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단에서 동서내외가 누군가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남편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시모가 동서내외를 반겨주며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과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신입사원들을 교육해주기 위한 자리였고 동서내외와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어떤 직원이 동서내외한테 다가가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 쪽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저희 부부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뒤쫓아가서 동서내외와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나중에 얘기해? 재수 씨 이름 대니까 바로 들여보내주던데.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출장 와서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재수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 뭔가 싶어 와봤거든. 그런데 지금 모두 다단계에 속해 있는 거야? 무슨 다단계야? 여기도 엄연한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떼지어 들어온 거 안 보여? 우리 위치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정상적인 회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초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설마 여기까지 돈 받으려고 온 거야? 너희들 이번에 실적 좋아서 보상금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돈 주고 땡쳐라. 어떻게 남의 회사까지 쫓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없어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도 마라. 시모와 동서내외는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쫓아온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예민한 모습을 보이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잠시 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사람들을 에워싸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고 시모와 동서내외는 갑자기 경찰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경찰 한 분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인도에 따르라는 말에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저희가 동선회의 가족이라며 상황 설명을 물어보자 담당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동선회회는 어느 화장품 다단계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투자금 지원이 많아 임원으로 발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매달 5%의 이자 금액을 지급해준다며 5개월 뒤에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갈취한 상태였어요. 동선회회는 임원이 되기 위해 저희한테까지 돈을 가져간 거였고 그 다단계 회사는 꽤 오래 운영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선회회 관계자들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경찰은 이 회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몬은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돈의 이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돈을 빌려줬던 거였죠. 저희 부부는 동선회회에게 사기를 당했던 5천만 원을 결국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시무와 동선회회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게 황당할 뿐이네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기 위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징역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모 또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에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이런 행동들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했던 동선애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분명 다단계 회사의 사기로 피해자가 계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배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